평생 나의 인생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 좌절하며 그들의 지시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는데요. 누구는 서울대에 합격했고 누구는 대기업에 한 방에 붙었으며 집을 사고 차를 사는 등 다양한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집도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룬 게 없어 자책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비교 지옥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비교한다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게 있을까요? 오늘의 책 프리웨이에서는 비교를 멈추고 자유로워지라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인 드로우 앤드류님은 71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활동으로 억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작가이자 자기개발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런 저자에게도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이 있었겠죠. 미국에서 막 인턴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자는 한 끼에 $10 정도로 식사를 해결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유학생 친구들과 어울려 식당에 갔는데 그곳은 1인당 $60짜리 고기 뷔페였고 음료값에 팁까지 내면 $100가 훌쩍 넘었어요. 이 돈이면 10끼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쓰렸지만 애써 티내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명품 옷을 걸친 친구들 사이에서 저자는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겐 당연한 이 생활이 저자에겐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남들에게서 눈을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 뒤로 저자는 의미 없는 모임에서 비싼 밥을 먹는 대신 산에 올라가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샌드위치를 먹었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대신 플리마켓이나 빈티지 숍에서 숨겨진 보물들을 찾았어요. 또 혼자 공원과 바닷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신나게 달리며 자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차이를 느끼며 거기서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과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고민하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출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제, 경영, 재테크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본다면 꼭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아빠를 패배자로 낙인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자는 맞벌이 부부의 외동아들로 자랐는데 외로움이라는 결핍이 독립심을 길러주었고 형제가 없다는 결핍은 사교성 넘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독립심과 사교성으로 해외에서 혼자 집과 직장을 구하고 친구를 사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며 이 결핍이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결핍도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뭐든지 도전할 수 있었고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부자 아빠라도 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동기입니다. 사람은 결핍이 있어야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성취와 만족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독립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결핍이 없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무언가에 도전하고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것입니다. 결핍이 큰 만큼 배가 고프고 그 허기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결핍을 기회로 삼으면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 부자 아빠가 되지 못했다고 혹은 부자 아빠가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왜 늘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도리스 메르티는 자신의 책 아비투스에서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을 소개합니다. 7가지 자본이란 우리가 지닌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경제 자본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가지의 자본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저자는 몇 해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9살의 한국 어린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언어 실력이 부족한 부모님을 대신해 영어와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한국어까지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시장에서 식재료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 친구가 만나게 될 세상이 얼마나 넓을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와 지식을 접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빨리 버는 것을 목표로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일찍 경제 자본을 쌓은 분들의 성공은 높이 살 만한 일이지만 다른 자본을 함께 키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한 신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감이 넘치고 안정적이며 일에서도 더 도전적이고 끈기가 있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지식 자본과 문화 자본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따라 천천히 차오르고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경제 자본은 한 번에 확 커지고 쉽게 없어지기도 해요. 갑자기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투자를 잘해 큰돈을 벌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본에만 집착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나 투자도 지식과 사회 자본뿐 아니라 심리 자본이 두루 갖춰져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부에 상응하는 다른 자본을 고루 기르지 못한다면 내 삶의 품격을 갖추기란 어려울 거예요. 졸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자본들을 하나씩 키워내야 합니다. 고유한 멋과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아비투스를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사회에서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지시에 따르는 데 익숙해져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자는 22살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20대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어요. 이러한 경험에서 크게 얻은 것은 바로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또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어요. 내가 선택한 회사에 매일 출근하고 발품을 팔아 계약한 집을 나의 안식처로 만들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결정하고 책임지다 보니 어려운 결정이나 큰일을 할 수 있는 배포가 생겼고 처음에 느낀 막막함도 점차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회사에서 나와 더 작은 회사로 이직했을 때, 외주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와 믿음을 가지니 타인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스크립티드의 저자 MJ 드마코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각본화된 삶을 살게 하는 6종류의 나팔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6종류의 나팔수란 가족과 친구, 교육, 기업, 금융, 정부, 언론입니다. 이런 나팔수들은 우리를 모범 시민으로 만들어요. 평범하고 순종적이며 의존적이고 오락에 쉽게 정신을 뺏기며 생명력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보장될 거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장된 미래라는 건 없어요.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모범 시민에 반해 새롭게 정의를 세우는데요. 그것은 나답고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일과 삶을 즐기는 생기 넘치는 사람입니다. 평생 나의 인생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 좌절하며 그들의 지시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묻고 답하며 직접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나의 중심에 서 있는 자유로운 인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인생.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알고 나만의 속도를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걱정과 불안 대신 시도하고 시작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두려움과 고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 뛰어난 성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며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 나는 돈이 없어서 또는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린다며 남 탓을 하기도 하죠. 자꾸만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 나만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은 점점 답답해지고 이 길이 아닌가 싶어 어찌할 바를 몰라 더 깊은 어둠에 매몰되어 갑니다. 오늘의 책풀이 웨이에서는 이런 두려움과 결핍을 오히려 무기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이자 자기개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드로우 앤드류님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촬영 이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밝고 긍정적으로만 보이던 분들도 알고 보면 많은 상처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 부모님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 사람,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사람,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사람 등 각자의 깊은 사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빌런이 되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히어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같은 일을 겪고도 빌런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냐며 세상을 탓하고 내 아픔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고 남 잘 되는 모습에 배 아파하며 미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시련을 겪고도 빌런이 되는 사람과 히어로가 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히어로가 된 사람들은 남 탓을 하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선택을 합니다. 사기를 당해 빚을 졌지만 책임지고 갚으려 했고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스스로를 계속 무시받는 사람으로 두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 현실을 바꿔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면 생각이 바뀌고 그 결과는 바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빌런이 될지 히어로가 될지는 결국 스스로가 책임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기계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강연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주로 진로 탐구나 취업에 관한 강연으로 20대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맞는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런 진로 고민을 20대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분들도 한다는 거예요. 진로는 한 번 찾으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한 친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저자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은 연봉에 맞춰 일하고 있다고 한탄했는데요. 이제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는 권유에 자신이 좋아하는 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 안 될 거라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림 그리는 일이 좋아서 디자이너가 되었고 취미로 배웠던 캘리그래피로 부업을 했으며 회사에서 부품처럼 느껴질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사소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하며 멋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는 먹어보고 싶은 맛을 골라 맛보기를 요청하면 작은 한 스푼을 떠주는 맛보기 스푼이 있어요. 이 한 입만 찬스로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고 먹고 싶은지 골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스크림이 존재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원하던 맛이 아니라도 다른 맛을 찾아 떠나고 새롭게 맛보면 그만이에요. 다음 스텝은 분명 우리가 하는 그 시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생은 길고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아이스크림은 많습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에게 선택은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봐 지레 겁을 먹게 되죠. 이때 앞서간 개척자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찾아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직 경험이 부족할 때는 자신보다 조금 앞선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한참 앞선 사람은 동경하면서도 조금 앞선 이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보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가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아마 1시간도 못 버티고 탈진할 거예요. 반면에 자신보다 운동 경력이 있는 친한 친구에게 배운다면 훨씬 도움이 되죠. 나의 운동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내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줄 테니까요. 가장 좋은 스승은 실력이 월등한 이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이의 수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의 능력을 질투하고 우습게 여긴다면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 나보다 조금 앞서 나간 이들을 시기하는 대신 그들의 경험 안에서 내가 배울 점을 찾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없어 선택이 어려울 때는 마음을 열고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세요. 그들의 발자취에서 개척자의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저자는 평소 긴장을 잘하는 성격으로 고3 수능 시험을 크게 망쳤었다고 해요. 모의고사 성적과 실기 성적을 더하면 상위권 대학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정작 수능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아 재수를 결정하게 되었죠. 내년을 준비하면서 실기 시험을 한번 봐보기로 했는데 시험이 시작되자 사방에서 연필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또 긴장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나눠준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건 다 연습 게임이다.
그러자 점차 긴장이 풀리면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림을 그려나갔고 실기 점수를 잘 받아 그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갈 때면 언제 다시 내려가게 될까 불안해하고 내려갈 때면 계속 이대로 내려가기만 할까봐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해요. 일단 시작해야 뭐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 처음이고 아마추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직 많아요. 이건 다 연습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못할 건 없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부딪혀야 해요. 걱정과 불안 대신 시도하고 시작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문대, 대기업, 자산가 등 세상에는 보편적으로 신뢰를 주는 타이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타이틀을 갖지 못한 걸 자신의 콤플렉스로 여기죠. 저자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디자이너, 사회초년생이라는 보잘것없는 프로필에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영어도 부족해 점차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대신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고 변화를 받아들이니 디자이너지만 마케터가 될 수 있었고 회사원이지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었고 전북 고창 소재의 농가와 함께 발사믹 식초 브랜드인 복복을 만들어 1억 원 펀딩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타이틀에서 벗어나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더 넓어졌어요. 타이틀이란 것은 때때로 우리의 혁신적 사고를 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내 나이가 벌써 30이고 40이라 난 못해. 나는 남자고 여자라서 그런 일 못해. 나는 한국에서만 자라서 그런 건 몰라. 이런 핑계를 대며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타이틀로 살고 있나요? 혹시 타이틀에 갇혀 있다면 그 타이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틀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과 이 하루가 쌓여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성공적인 인생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두렵고 힘든 고민의 밤을 지나 멋지게 성공한 그 밝은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회사든 처음 들어온 신입에게선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누구나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일에서 흥미를 잃어 매일 지친 상태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걸까요? 처음 가졌던 당찬 포부와 꿈꿨던 그 마음가짐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의 책프리 웨이에서는 지금 내 모습을 인정하고 더 성장하자고 말합니다. 2023년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조용한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의미로 쓰이는 신조어입니다. 한동안 투자 열풍이 불어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럴 거면 받은 만큼만 일을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나은 대우와 보상을 받고 싶다면 이 같은 태도는 최악의 선택일 거예요. 그보다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프리랜서로 독립하는 요란한 사직이 훨씬 이득이고 지금 가진 불만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매출 16조의 전자제품 제조 기업 교세라를 창업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이나몰이 가져오는 학교를 졸업하고 쇼우공업에 입사했으나 당시 회사는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에서 이나몰이는 일단 일에 전념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일 밤 회사에 혼자 남아 연구에 몰입한 결과 쇼우공업을 다시 일으켰고 그때 배운 기술을 토대로 교세라를 창업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봤을 때 그 경험이 이후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멋진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보내는 시간은 얼핏 회사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일에 매진한다면 우리의 능력치도 함께 커지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어보세요. 반드시 노력한 만큼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거예요.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조용한 사직보다 요란한 사직을 꿈꿔야 합니다. 저자에게 번아웃은 사치라고 하는데요. 사치라는 단어가 가진 호화로움이라는 뜻처럼 저자에게 번아웃은 늘 목표한 바를 충분히 이루었을 때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업 크리에이터가 된 첫해
저자는 난생 처음으로 억대 수익을 얻었어요. 부모님 차도 바꿔드리고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로 이사했으며 팀원을 꾸려 전년도보다 2배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도 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동안 꿈꿨던 모습이 현실이 되자 더 이상 이뤄야 할 목표가 없어지고 허무해진 거예요. 저자가 겪은 번아웃의 요점은 성취감이었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익숙해지고 목표한 바를 이뤄 필요 이상의 돈과 성취감을 얻으면 번아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게 번아웃은 사치구나. 지금 하는 일이 익숙해진 것이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시기구나. 이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느끼는 무기력한 감정을 수용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로우 앤드류 채널의 성장 이후엔 셀프 인테리어 브이로그 채널인 마세숲을 시작했고 문구 디자이너였던 경력을 살려 자기개발 키트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고 배우며 본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성취감을 얻었고 서서히 번아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번아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달리 보면 내가 하는 일에서 이렇게나 진심으로 노력했구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어줍니다. 만약 지금 번아웃이 찾아왔다면 얼마간 시간을 내어 푹 쉬고 그 다음 새로운 일에 눈을 돌려보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번아웃을 수용하고 스스로에게 작은 성취감을 조금씩 선물해주는 거예요. 번아웃은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도무지 몸이 일으켜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문구적거리다가 괜시리 책상 정리를 한번 하게 되고 잠깐 보기로 했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 몇 시간이 훅 지나 결국 할 일은 내일로 미뤄집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목표가 있으나 더 좋은 선택지를 찾고 고민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죠. 결국 마감일까지 최대한 일을 미뤄 늘 시간에 쫓기고 지나치게 높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루이자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CEO를 역임한 세스 고딘은 완벽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함과 완벽주의는 함정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이 컵에 6온스를 담을 수 있다고 써있지만 정확히 6온스만 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명시된 만큼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사양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고쳐 쓰면 됩니다. 이처럼 완벽주의라는 건 허상에 불과합니다. 계획이라는 건 시도해보다가 수정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데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는 건 그저 핑계일 뿐이에요. 늘 예외가 있는 이 세상에서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완벽하게 무언가를 계획할 수도 그 계획을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00%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쫓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작게라도 시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게라도 시작해야 알 수 있는 것들에서 성장은 시작됩니다. 저자는 현재 명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4번의 이직을 하면서 회사를 옮길 때면 그 전에 쓰던 명함은 버려졌고 회사의 로고만 바뀐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진 거죠. 명함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닌 내가 정말 명함이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스 고딘은 린치핀에서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남들보다 눈에 띄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부터 말해요. 그러니 자신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들에게는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회사와 내 이름이 적힌 명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키워드에서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나만의 키워드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곧 나의 이력서이자 명함이 될 것입니다. 책에서는 델롬델이 아니라 할로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델롬은 뭘 해도 된다는 말의 줄임말로 잘 될 사람은 어떻게든 결국 잘 된다는 뜻으로 쓰여요.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큰 성공은 타고나거나 또는 노력한다고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델롬델이 아닌 할로말을 믿어야 해요. 수많은 성공한 이들을 지켜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실패와 역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온 사람이 결국 성공한 겁니다.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되는 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놈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반드시 노력한 만큼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거예요. 혹시 지금 넘어졌다면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나를 격려하며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해내야 합니다. 거기서 얻은 작은 성취감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세상에 완벽함은 없어요. 늘 예외가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나만의 키워드로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